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수요일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신한지주입니다. 최고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리포트인데, 자, 이번 주는 은행업종, 금융업종들 리포트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신한지주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행, 보험 관련된 부분, 증권사 함께해서 이번 주 섹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던,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 원리금 상환 유예,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신한지주에 대해서 최고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의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리는 상승을 한다는데,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연일 뉴스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국내 증시의 여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 순리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급할 것도, 너무 걱정할 것도 없는 최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6월경 정도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우리들에게 회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하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과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리포트들을 보다 보면 NI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간 상승해왔던 기술주나, 그리고 성장주, 이런 쪽으로 몰려져 있던 수급들이 금리 인상기에 맞닥뜨려서 어제 보았던 KB금융의 주가 차트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된다면 지수 전체적으로 부담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이, 그리고 한 번에 가파른 금리 인상을 조금 한번 지수 조정을 통해서 완화시킨 다음에는 이렇게 은행, 금융 쪽의 업종으로도 지수 상승, 오히려 지수보다도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좋으냐,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들이 조금 유망한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은행 업종, 은행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은 금리 상승과 함께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엔 비은행업 부문에서의 실적이 개선, 그리고 실적들이 차곡차곡 좋아지고는 있는데, 보험, 캐피탈, 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은행업종, 금융지주사 쪽에서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신한지주를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회사 편입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렌지라이프,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 아주캐피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렌지라이프가 이제 신한금융그룹에서 인수를 했고요. 프루덴셜은 KB금융에서 지난해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주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에서 인수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금융지주사나 은행, 증권사 함께 자회사를 조금 꾸려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익성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0년도 은행 순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면요. 비은행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은행 부문 기여도인데요. 이 기여도를 보면 2018년도에는 20% 수준에서 19년도 24%, 20년도에는 31% 결국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은행도 은행업 부문에서만의 수익보다도 비은행업 부문의 이익을 확실하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 금융지주사 쪽 보실 때에 자회사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져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부터는 이 퍼센테이지가 30% 위에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행업 부문에서의 이익 증가세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이 침체되어 있을 때 결국 비은행업종에서 수익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비은행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한지주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최고의 자회사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IBK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먼저 실적부터 보면요. 연결 순이익이 3조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0.3%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부진한 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진했는가라고 보면 순이자 마진이 하락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 충당금을 약 4천억 원 정도 적립을 해놨고, 그리고 투자 상품 시끌벅적했죠. 지난해 펀드 관련된 부분 손실 인식 반영 등으로 인해서 결국엔 YOY 전년 대비 0.3%의 증가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하지만 7년 연속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펀드 관련 손실로 인해서 증권 부문에서 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21년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포트폴리오를 꾸리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상반기에는, 늦어도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숫자로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신한지주는 1분기에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에는 상승이 여전히 유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NIM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코로나 약 4천억 원 정도의 충당금 반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비중 이익은 60% 전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강점으로 은행, 비은행 간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가 좀 단단하고 균형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이 21% 증가했고요. 은행 순이익은 11%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업 부문의 매출 비중, 이익 비중이 상당히 급속도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될 것입니다. 21년도에는 은행 이익이 회복되고 있고 증권 자회사의 실적 개선, 결국엔 펀드와 관련된 충당금 이슈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올해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은행과 비은행 양쪽 부문의 모든 이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런 대선 비용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21년도에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안 좋은 부분들을 모두 다 조금 떨쳐버리고 21년도는 은행 부문과 비은행 부문 모두 다 함께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 이제 은행업이나 금융지주사에 대한 배당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엔 21년도에 부각이 되고 그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이슈가 되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21년도 연결 순이익 전망치가 3조 5,800억 정도로 4% 이상, 5% 가까운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문에 있어서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 순이익의 해외 순이익이 10%나 조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은행 업종에 있어서
금융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해외 부문에 있어서도 영업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10% 순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손익도 신한지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0년도에는 해외 손익이 14% 정도 감소했는데 이제 여행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가 활동, 레저를 통한 여행이 아니라 해외 출국이 아니라 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분명 이 신한지주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업 회색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은행업이 하늘색깔 부분인데요.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31%, 34%, 20년도엔 41%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 단기 이익 추이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신한금융투자, 증권 있고요. 카드 있고요. 그리고 보험과 캐피탈까지 이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에서 다양하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한카드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상승 쪽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가 조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2018년도 하늘 색깔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1조 3천 지금 이게 137억 원, 1,310억이고요. 그리고 2,850억이고요. 그리고 4,570억인데 굉장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 대비한다면 4배 가까운 성장률이 보험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행업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포트폴리오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단기 순이익 비중이 18년도에 약 70%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은행 단기 순이익이 60% 이하 58%로 떨어진 부분들을 본다 한다면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 쪽에서 신한지주의 포트폴리오는 단연 눈에 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한지주의 2001년도부터의 차트 흐름입니다. 결국 이 대바닥을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대바닥 중에서도 이 하락 부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장기, 아주 초장기 차트에서도 추세 하단에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 하단부를 조금 연결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 저점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 최근의 저점, 이렇게 저점들을 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저점들이 결국엔 초장기 상황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영업이익이 5조 1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5조를 넘어갔던 때가 19년도 한 번 있고요. 그 이전인데 그 이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9년도에 바닥 구간이 약 4만 원 권역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이 리포트의 총 제목이 거북이가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거북이가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올라갈 차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평행한 선을 올려보면 되돌림 자리가 일부 나옵니다. 그 되돌림 자리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요. 최근 구간에서도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실적 이슈에 따라서 조금 상승을 조금 더 해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 아주 미미한 상승입니다. 가까이에서 조금 욕심을 내본다라고 한다면 추세 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수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차트지만 최근에 짧은 이슈로 봤을 때에는 되돌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KB금융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초장기 추세에서 아직 조선주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개를 막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 하단부에 접근을 노력하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분기 배당에 대한 매력도까지도 한번 이슈가 회자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매력이 있는 신한지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